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로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훈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네, 자 먼저 8강전부터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바로 캠시스인데요. 2018년 대비 올해 매출 증대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동성화학 화학주를 꼽아주셨는데 친환경 응용화학 소재의 전문 업체입니다. 캠시스와 동성화학의 자리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캠시스는 지금 자리가 시세를 많이 냈어요. 이런 자리에 물려요, 이거는. 모멘텀이 다운사이드로 전환됐습니다. 네, 이게 회사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이미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라왔고, 목표치에 들어온 종목은 쉰다고 해서 이걸 이런 자리에 사면 이게 오를 것 같지만 안 오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얘는 조정 목표치 하단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났고요. 네, 이 종목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이 갔기 때문에 목표치에 들어온 종목은 어쨌든 아무리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 그러더라도 눌림목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회사는 좋습니다만 트렌드에도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라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동성화학을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동성화인텍이 좀 잘 갔었잖아요.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지수가 폭락하는 기간 동안에도 안 빠졌어요. 네, 이것은 동성화이텍이나 이런 쪽에 뭐 실적이 조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거에도 이제 이 종목은 가치주 쪽에 조금 가까웠던 종목인데 이 대부분의 화학주들은 여기에 안 있어요. 어디 있냐면 대표 종목 하나 보면은요,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네, 이 종목은 이렇게 신저가가 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될 섹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 기대감이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또 화학이나 철강 소재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데다가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10년, 20년을 보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에 있어서 어떤 산업 비중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해서 빠지고 있는데 동성화학은 지금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여기가 통과가 돼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학주라고 보지 마시고 이름은 화학이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봐서 이런 지금의 어떤 그 산업 구조 조정이 이때에도 잘 나름대로 선방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 승자는 동성화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학주는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동성화학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두 종목의 승자 종성화학이었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이님이 캠트로닉스를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장비 개발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임기영님은 코스맥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흡착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와 코스맥스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이 종목 캠트로닉스는 지금 실적이 좀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 그런 회사이고 이 종목도 이제 그 식각이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또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쪽에 요즘에 OLED나 반도체 쪽에 소재나 또는 이런 그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율주행으로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 중에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호전주로 가거든요. 여러분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도 또 폴더볼 관련 소재 종목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간 그런 회사인데 캠트로닉스도 이런 흐름을 좀 따라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도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PER 6배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포인트는 여기도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안 가요.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리 자체가 안 좋아요. 어차피 이 KM2닉스가 좋다면 굳이 여기서 들이댈 게 아니라 여기서 갔어야 된다. 최소 이거는 일주일 전에 또는 2주 전에 이 종목을 소개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는 사면 이게 최소한 좋아도 이게 물리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부담스럽죠. 그리고 코스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맥스는 전형적으로 아까 봤던 화학주들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소재나 산업재뿐만 아니고요. 이 중국 관련 소비재들 다 그래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다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산업 구조조정된다는 뜻이에요. 경쟁이 격화되고 실적도 안 좋아지는 거라서 물론 이제 두 종목 중에는 이 종목은 하락 추세에 있고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는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검은 선 위에 있죠. 업황도 좋으니까 네. 두 종목 승자이긴 한데 캠토론에서 자리가 안 좋아요. 지금은 좀 더 쉬고 자리 잡는 걸 보고 기간 조정 후에 다시 눌림목이 네. 어느 정도 확인되는 자리에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뭐 추세적 관점에서 봐서 두 종목의 중에 승자는 네. 캠토론닉스지만 쫓아오면 물립니다. 지금 자리는.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관련주인 캠트로닉스가 코스맥스를 이겼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도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고 뭐 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정부의 투자 기대감, 이 기업들의 네. 투자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대한데 지금 이 미래차에 대한 김도구 네. 매니저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뷰 자체는 뭐 긍정적입니다. 미래차라는 것은 미래 산업이거든요. 또 뭐 비행기도 아니고 또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를 5년 안에 상용화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현실성 없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은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 쪽에 이 미래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연구도 많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소위 슬로건을 내세우는 그런 데 좀 집중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또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이게 거기에 발맞춰서 실현 가능한 또 시장을 만들어가고 또 거기서 소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미래차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차량이라기보다는 차도 일종의 로봇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행기든 차든 소위 뭐 배든 소위 그 일본에 가면 이제 탈 것이다라는 걸 비히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탈 것들도 결국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자원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책 때문에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산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의 핵심 역량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미래차를 이제 뭐 구글이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든지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비슷한 회사들 다 가는 것은 아닐 거고요. 우리의 핵심 역량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소위 하드웨어적인 소위 IT와 좀 결부돼 있고 IT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는 미래차 분야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간다면 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미래차와 관련해서 강한 한국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은 그래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또는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칩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미래 자동차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컨셉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소위 미래 자동차 이런 쪽에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가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실현 가능하냐를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뷰 자체는 좋고 네. 앞으로도 뭐 100년 이상 계속 이 소위 탈 것에 대한 연구는 IT화되고 로봇이 지능화되는 과정이 반복되겠으나 중요한 건 그 안에도 우리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려면 결국 거기서 성과를 얻어야 되고요. 네. 그 과정들을 만들 수 있는 세밀하고 치밀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투자의 관점에서도 전기 배터리나 수소 충전, 뭐 로봇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네, 그렇죠. 종목의 기업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접근을 해보셔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이 오늘 대한항공을 추천해 주셨네요. 투자 회사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하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경동 나비에는 오늘 곽영훈 부장의 추천 줍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항공과 경동나비엔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공은 결국 경기 관련주이거든요. 네, 사람이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여행도 다니고 또 비즈니스용으로 이제 화물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한항공 보시면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은 과거에도 이제 소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선행 쪽보다 약간 후행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내년 내년 3월 정도에 경기 저점 나오고 회복이 되는 거 과정 속에서 아마 대한항공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이 종목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대한항공이 빠지게 됐던 또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일 관계입니다. 이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해답이 좀 나와야 이 종목도 좀 제대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의 우리 대표팀이 다녀와서 아주 정말 싸늘하게 북한에 대한 시각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북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게 되면 항상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항상 그 소위 등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일본과의 관계마저도 악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립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아마도 일본 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뭔가 좀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기술적인 반등 영역 이 정도 레벨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동나비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크린앤 사이언스라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크린앤사이언스요? 네, 이 크린앤사이언스가 신고가에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드디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겠거든요.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여러분들 서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 또 맞아요. 태국 뭐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수도마저 안 되겠다. 도대체 환경 미세먼지 문제나 오염 문제 해결을 못해서 아예 그냥 수도를 옮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 때문에 중국이 소위 미세먼지에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왔을 때 한국의 미세먼지 대책 이런 부분 때문에 간 거고 지금은 이게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 정책을 잘 보셔야 되니까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주도주는 늘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꽂혀 있었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산업 고도화와 소위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소위 인간 중심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계속 긍정적으로 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이 크린앤 사이언스가 이제 관련 필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환경 산업 정책을 크게 강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로서의 크린앤 사이언스가 생산하는 필터 소비도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과거 화학 소재나 철강 소재가 중국 고성장기 건설기에 많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종목이 많이 갔듯이 그래서 그런 흐름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소위 경동나비에는
그건 조금 다르지만 얘는 소비재 쪽에서 예, 보일러를 이제 하는데 글쎄요 경동나비엔 보일러가 조금 비싼데 뭐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빅 트렌드는 이제 환경산업에 투자를 한 20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계속 갈 거라는 건 아니고 나비엔도 결국 나중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경동 나비엔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이겼네요. 빠르게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의 추천주가 한세실업입니다. 지금 의류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운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또 강자를 만났습니다. 염승환 차장이 추천한 옵트론테,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주들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 부품 참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소위 초격차를 해서 많이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중국이나 대만 뭐 이런 네. 업체들 따라올 네. 정도 수준의 기술 수준이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카메라 이제 뭐 일본이 개발한 소니가 갖고 있지 못하는 이제 뭐 1억 4천만 화소인가 1억 3천만 화소짜리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이쪽 시장도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끌고 가게 되면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화소 경쟁에서 이 삼성전자가 앞서가게 되면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도 어쩌면 세계 최고를 향해 또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삼성전자가 94년도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반도체 소재 만드는 회사가 전부 다 구멍가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나라에서 뭐 SFA를 포함해서 원익 IP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요, 뭐 테스라든지 세계 수준의 세계 최고를 끌고 가는 회사들로 성장을 한 것처럼 카메라 모듈도 역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덕에? 네, 원님 덕에 나팔도 좀 불어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옵스트론텍을 좀 생각하면 좋고 또 자리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실적 때문에 아마 이랬을 건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 시장의 주도권을 점점 더 확보해 간다면 아마도 옵스트론텍도 좀 기대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에 좀 맞다. 네.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역량하고 생각을 해야 돼. 요즘에 세계에서 뭐가 잘 나간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백날 잘 나가봐야 한국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력을 갖춘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그래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뭐 축구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지금 자랑하듯이 이 소위 삼성전자는 세계 브랜드 소위 가치 수준으로 세계 랭킹 6위거든요. 이럴 정도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1등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섹터 연관된 소재나 부품이나 연관 비즈니스 밸류체인 들어있는 회사들은 계속 관심을 두고 보시라고 해서 옵트론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옵트론텍이었습니다. 8강전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동성화학 개별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또 승자가 되었고요. 경동 나비엔과 옵트론텍까지 4종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결승입니다. 먼저 동성화학과 캠트로닉스의 대결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사서 물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아무리 트렌드에 맞아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 뭐 이 트렌드만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동성화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성화학이 이겼네요. 다음 경동나비엔과 옵트론텍의 대결에서는 저는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이 종목은 사실 뭐 저도 이 종목 두 개를 두고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 옵트론텍이 지금 좀 많이 물려 있는 쪽이고 다른 기술주의 움직임보다 좀 탄력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옵트론텍에게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좀 적당히 조정받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바닥 다지는 게 좀 걸릴 거라고 봐서 길게는 나중에 결국은 가겠으나 지금은 트렌드 조금 얘가 좀 나아 보여서요. 경동나비엔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이 옵트론텍을 이기면서 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승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성화학과 경동나비엔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대결을 펼치겠는데요. 과연 오늘의 우승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사실 그 미세합니다. 미세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동나비엔이 좀 늙었다고 표현해도 오래된 종목이라서 앞으로 좀 실적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요. 오늘의 우승 종목은 좀 신선한 동성화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을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 동성화학은 지금 매수가는 16,700원 전후, 목표가 22,000원, 네,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동성화학 매수가 16,700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네, 잠시 후에 이제 또 11시 10분부터 무료 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역시 지금 이제 지수가 좀 멈춰요. 앞으로 한 2-3년 좀 멈춰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도 주도주와 소외주 확실히 차별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년도 경기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 관련주와 우량주에 집중하고 주목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세경하이테크 지금 80% 수익 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제2의 세경하이테크를 어떻게 골라서 갈 것이냐, 수익 극대 방법 뭐냐,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 잠시 후 11시 10분에 김동호 앱부터 진행하고요. 시간이 또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4시 똑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후 4시에는 이런 종목 진단까지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